전일 미증시 3대 지수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0.5% 내린 반면에 러셀 지수가 오랜만에 1% 넘는 오름폭을 키우면서 이 최근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이 중소형주 위주의 섹터별 순환매가 이뤄졌던 하루였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아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다양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각자 0%가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가 나오면서 예상치와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재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4.32%에서 4.27%까지 급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장전에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개인 지출 지수는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좀 하회했던 0.2%가 나오게 되면서 소비는 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빠져주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낮게 나오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2.1%가 나오면서 굉장히 커다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굿즈들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굿즈들도 전달에 비해서 0.4%가 떨어졌고요. 특히 내구재는 0.8%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일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앞으로 나올 지수에 대해서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데이터에서 소득은 늘었지만 지출이 줄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현재 미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차 대선 토론이 끝났습니다. 현지 외신들의 평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앞에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셨지만 저는 일단 요 라이브로 직접 통역을 했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좀 봤던 것들 중에서 조금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조금 많이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서로에 대한 비판, 비난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에서 외신들이나 저나 똑같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스러웠고 판정패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를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에 거짓도 많았고 논리도 많이 부족했지만 에너지가 넘치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들은 있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간중간 머뭇거렸고 바이든의 지지자가 가장 우려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겹치게 되면서 트럼프가 요번 토론에서는 이겼다라는 평가가 많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한 번 더 토론이 있을 텐데 과연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커다란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이 지지자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의 유명 자산 운용사입니다. 바네크가 시총 5위인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장 반응이 어떤가요? 네, 현재 솔라나의 가격이 한때 10% 넘게 급등했으나 지금은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굉장히 임박한 가운데 벌써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반에크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반에크가 SEC의 솔라 ETF를 신청한 것을 현재 S1 등록 양식을 제출했다는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만약에 바네크의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처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솔라나 가격도 급등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150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14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나 관련 코인들도 잇따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다만 제 개인적인 평가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 바네크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긴 했지만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련 자금들이나 코인들이 일부 개인들에게 쏠려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ETF 판매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이더리움을 크게 올리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나 여러 가지 승인 관련한 딜레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할 거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평가까지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ETF가 됐다 해가지고 수급이 막 들어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뉴스플로우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전일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아까 전에 프리마켓에서도 10% 넘게 오르다가 현재는 5%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의 상장 어땠을까요? 현재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장중 14% 가볍게 올랐던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첫날에 9.5% 상승으로 첫날 장을 마쳤고요. 오늘도 사실 커다란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은요, 150개국 이상에서 월간 활성 이용 자수가 1억 7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도 했고요. 이번 기업 공개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IP 사업을 확장하고 인공지능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EO의 코멘트가 좀 재미난 점을 봤었는데요. 보다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나 실험 등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향후에 아시아의 디즈니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최대 약국 체인입니다. 월그린이 매장 수백 곳에 대한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현재 미국 최대 약국 체인 중 하나인 월그린이 매장의 최대 4분의 1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 같은 경우는요, 최근 온라인 약국과 원격 의료업체 시장 진출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CVS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약국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20%가량 폭락을 했는데요. 매출이 늘었고 금융시장 유동성까지 풍부해진 코로나19 때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했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은 팀 웬트워스 월그린 최고 경영자는 이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서 운영 중인 8,600개의 매장 중에 상당수를 폐쇄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폐쇄할 최종 매장의 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수익성이 낮은 약 2천여 개의 매장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상당수를 폐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요, 여기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봤을 때 향후 매장의 폐쇄 수를 650에서 700곳으로 추산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